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농촌에서는 더 추워지기 전에 추수를 서두르는 때이기도 하죠. 올해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된다는 북한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시기일 듯한데요. 지금 실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은 군수공장에서 만든 농기계 전달식을 대대적으로 열기도 했는데요. 박철은 기자, 북한에서도 추수가 시작됐다죠? 네. 북한 각지 농촌에서는 요즘 추수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전달식에 등장했던 탈곡기 등의 기계도 본격 투입됐습니다. 각 지역 편말을 단 트럭이 줄지어 달려가고 주민들은 인공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군수공장에서 만들어 전달한 농기계를 싣고 각 지역으로 나르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 북한 방송에는 이런 농기계를 이용해 가을거지하는 모습이 연일 등장합니다.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새용의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가을거지와 나달 돌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형 벼 수확기라 부르는 이 기계는 손수레처럼 밀고 가며 벼를 베고요. 이동식 벼 종합 탈곡기는 이렇게 벤 볏짚을 넣으면 나달을 분리합니다. 추수와 탈곡을 한꺼번에 하는 콤바인, 종합 토양 관리 기계도 각지 농촌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추수 진척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군요. 벼 수확 관련 소식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 나오고 가장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이용량과 기계수단을 총 집중해서 벼가을 실적을 우선 높이고 그다음엔 운반수단들의 니은도 제대로 높여서 볕단 운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에 총력을 다하라면서 식량 증산을 독려하는 보도가 계속됩니다. 누구나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자신의 운명, 나라의 생사 전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더군대야 합니다. 일반 공연 프로그램에서까지 풍작을 기원하는 장면이 나올 만큼 전 사회적으로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북한의 식량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 특히 더 절박해 보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21만 톤에 달할 거라 전망했듯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해 가을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올 6월 말 7월 초에 이모작 작황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수입한 게 8월까지 5만 5천 톤 평년에 비하면은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극심한 봄 가뭄에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이미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추수가 한창인 이달 초에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30mm 이상으로서 가을철 치고는 비교적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날씨 탓하지 말고 적기에 제대로 추수하라고 다그쳤고요. 쌀만 많으면 적대 세력이 봉쇄와 제재를 해도 이겨낼 수 있다며 정신무장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다고요? 북한은 그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매뉴얼을 정립했습니다. 위기 대응법과 수매법 등이 상정됐는데요. 보건위기나 자연재해 같은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두 달 전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언했었는데요. 한동안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네, 방역 승리 선언과 함께 일제히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지난 8월 10일 방역 승리 선언 후 북한 방송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달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북한의 각지에서는 국제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욜로자들의 긍지 넘친 모습을 담은 다채로운 제목들이 올랐습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9월 30일 보도만 해도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일성 대학교에서도 마스크 낀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한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백두산 답사에 나선 학생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11월부터 전주민 마스크 착용 권고를 언급했었는데요.
지난달 말 북한 매체들은 다시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날씨가 차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돌림감기, 즉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26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방역 강화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무조건적인 봉쇄만으로는 북한이 내구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기간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국정원은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고 보고했죠. 북한에서도 관련 보도가 있나요? 백신 관련 보도는 없고요. 북한 매체에선 마스크 착용 필요성만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방이나 국경 지역에선 특히 대북 전단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방역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고려항공 여객기가 블라디보스톡 방향으로 시험 비행한 사실이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고요. 블라디보스톡 공항 사이트에는 10월 말에 평양발 고려항공 여객기가 도착하는 것으로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고려항공의 평양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과거 주 2회 운항됐지만 2020년 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에선 연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 태평양을 겨냥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미국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무력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투 폭격기 사격 훈련까지 했는데요. 한미일이 강력한 대응을 공언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묘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총 12대의 북한 공군 비행기가 곡산 비행장에서 출발한 뒤 휴전선 5분 이내 거리에서 지상으로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은 즉각 F-15 전투기 30대를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40대가 넘는 전투기가 1시간가량 대치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력과 비교했을 때 거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하고자 속도도 성능도 따라주지 못하고 항공유까지 부족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군력 시위를 벌인 것은 미군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고노의 재입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레이고노는 26일부터 나흘간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벌인 뒤 30일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합류한 대잠수함 연합훈련까지 진행하고 일본 쪽으로 향했습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 갑판에 90여 대의 다양한 항공 전투기와 5천 명의 승무원을 태운 레이건함은 유사시 동해에서 사전 징후 없이 북한의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한 전투단입니다. Desire and our focus on ensuring that we are interoperable and integrated to face any challenge or any threat whenever required. 올 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깨고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5년 만에 한반도에 들어와 위용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했습니다. 적으로 여러 가지 쏘면서 하나는 막더라도 다른 건 못 막게 하면서 그 한미연합 전력, 해상 전력이 동해 쪽으로 오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마치고 레이건함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지난 4일.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이 감행됐습니다. 화성 12형 미사일을 고각 발사로 사거리를 줄이지 않고 정상 궤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긴 겁니다. 전까지는 고각 발사를 하면서 최대 사거리 실험을 못한 상황인데 이제 엔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됐고 화성 12형급은 이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이 즉각 뱃머리를 다시 동해로 돌렸습니다. 귀환하던 미국 항공모함이 회항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에서의 무력 시위도 오갔습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던 지난 4일. 우리 군은 에이테크스 등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출격에 앞서 지난 6일 사거리가 각각 다른 단거리 미사일 KN-23과 KN-25를 동시에 섞어 쐈습니다. 한미의 압도적인 연합 전력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공격적 무력 도발로 응수한 겁니다. 북한이 낡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공군력 시위까지 벌인 것은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핵 전쟁을 포함 전면전, 결사 항전을 불사한다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됩니다. 한미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주고받기식 즉각적인 무력 도발한 경우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례 없는 북한의 전략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핵 무기 그리고 이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 이게 이제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동시에 한미가 갖추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불안전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요격률을 보통 한 70에서 80, 많으면 90%를 잡거든요. 사실 한 발을 잡기 위해서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한 발을 잡기 위해서 보통 2발을 쏘거든요. 우리 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세 관리에 앞서 한미 양국의 압도적 연합 전력에 의한 억제 전략과 대북 제재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기 어렵고 유엔 안보리 회의마저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지지 세력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The DPRK has enjoyed blanket protection from 2 members of this council. These 2 members have gone out of their way to justify the DPRK's repeated provocations. 반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과 사회 혼란 우려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휴전선 일대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도 우려됩니다. 정전협정 외에는 유일하게 9.19 군사 합의가 한반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단은 지킬 군사 합의여야지 이걸 갖다가 백지화한다든가 무력화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남북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확장 억제 또는 힘에 의한 억제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북한이 언제까지나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공정과 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죠.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또 세종대왕은 배울까요? 북한의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2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실 때도 한글날이라는 거를 아셨나요? 아니면 북한에도 이 한글날 비슷한 게 있나요? 한글날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공휴일이더라고요. 저는 한글, 훈민정음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세종대왕이랑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9일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는 그냥 평범한 날? 네, 한글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이 북한에서는 이제 당창군 기념일로 기념하는 날이라서 그날이 더 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도 그 한글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반포한 날,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반포한 날이 10월 9일이고 그다음에 1월 15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마친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조선글날이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평양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어 수업을 시연하고 있는데요. 북한 TV에 따르면 교사들이
초등학생들 국어 학습을 위해 게임 형식의 국어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마치 게임을 하듯이 화면에서 제시하는 국어 퀴즈를 푸는데요. 나민희 씨, 이 문제 답 아시나요? 네, 저는 알죠. 네, 값 없다. 이제 그리고 북한에서는 가격이 얼마예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값 없다라는 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말이 아름다운 청춘 시절을 이제 값 없이 보내지 말자 이렇게 덧 없이 뭐 허무하게 호성세월로 보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네, 항상 들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국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그 북한 인민들의 사상을 고양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 뭐 이렇게 언어를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언어는 속성상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도 뭐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저희가 많이 썼던 말인데 대학교 때 혹시 생쥐가 무슨 말인지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북한에서는 학급 반장을 소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대장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소대장 동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생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생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진짜요? 부소대장 동지는 이제 부소대장 동지 하다 보면 부샹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책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이면 알 것 같아요. 책임지는 책임지도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네, 맞습니다. 북한말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막 줄이는 걸 우리는 별걸 다 줄인다 이렇게 네, 얘기를 별다 하잖아요. 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도 줄임말이 많은데 북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이 가장 그 일반적인 방식이 두음을 따는 거잖아요. 네. 가령 여자친구를 여친이라고 한다든지 뭐 훈련한 남자가 훈남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북한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신조어 중에 좀 짓궂은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었는데 코 밑에 붉은 기 날리고 싶니? 이렇게. 너 코피 좀 나보고 싶구만 그런 뭐 이런 뜻인 것 거예요? 아, 이건 알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맞아보고 싶냐 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식성이 당성이다 이런 말이 이건 좀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뭐 잘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성이 항상 투철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식성이 이제 높다, 잘 먹는다 이런 잘 먹는 사람을 보고 걔는 아주 식성이 당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간 잘 됐어. 야! 보셨죠? 이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잖아요. 이 표준어에 해당하는 평양말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죠. 북한 TV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외래어 또는 사투리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북한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외래어가 끼어들지 못하게 평양말을 쓰자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문화어가 말소리, 어휘, 문법 등에서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하게 발전됐다고 선전해왔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과거 북한 TV에서 방송했던 단막극인데요. 드라마를 통해 평양 표준어를 쓰자고 강조합니다. 사투리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드라마로 표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려가지 뭐. 네? 내려가라고? 알았습니다. 반장 동지, 다 내려가랍니다. 아니, 다른 작업 조직이 또 있겠는데. 내려가랍니다. 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려가라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요. 네. 내 동무한테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 엄마나, 아니 부소장 동지가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려가겠다고 했지 언제 내려가라고 했는가? 뭐 북한도 남한과 뭐 똑같이 각 지역별로 사투리들이 특이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평안도 사투리를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는 것 중에 뭐 주격조사가 내를 쓴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햇수달에 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평양에서 쓰는 말들이고요. 가령 이제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숨둥, 쓴다, 했쓴다, 했음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햇수다가 북한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가
고향이시잖아요. 실제로 한경도 사투리하고 제주도 사투리가 많이 공유되는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햇수다 이렇게 많이 쓰죠. 하죠. 네. 그런데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하고 좀 발음도 좀 다르잖아요. 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랑 오 발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로 알아들으시고 지금 네네. 들으시면 저도 지금부터 다 오로 들려요. 오와 오 발음 이렇게. 아까도 어휘 얘기하시는데 오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알아봤어요. 이 발음을 으 발음 우처럼 발음하기도 해서 네. 이렇게 생긴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2010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된 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사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으로 알고 있었죠. 네, 그때까지 김정운으로 보도했던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으로 바로잡았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발음을 잘못해서 생긴 해프닝이었죠. 원래 의 발음은 일본의 몸에 아예 없는 발음입니다. 일본어는 모음이 실제로는 그 5개밖에 없어요. 아, 예, 이, 오, 우. 그래서 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의를 발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북한에 처음 가서 그 북한 파트너를 만났을 때 어떤 분이 나는 김송일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김송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김송일 씨 그랬더니 아니 김송일 아니고 손바닥에는 김성일 이렇게 써요. 그런 그 어떤 발음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일상에서 소통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언어 차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력을 이미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게레만 군사전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벌써 한 18년 동안 해왔고요. 실제로 게레만 군사전에서 하고 있는 일은 남과 북의 다른 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북한의 인민이 남한 국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남한의 국민이 북한 인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상은 이질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작업이 가장 더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오해를 줄이고 소통을 위해서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필요 없었던 시절에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 글씨는 볼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올시다. 이 육성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 이금로 선생이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프랑스에서 녹음한 겁니다. 요 사이에 쓰이는 글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야, 여. 말을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어렵게 지켜낸 우리말. 남과 북이 따로 또 함께 연구하고 지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최대한 북한 사람인 걸 티내지 않고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려고 외래어를 좀 따라하기도 했었고, 네, 많이 들으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더 이제 외래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남북의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충분한 뒷받침과 그리고 당국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북한말을 알아보면서 우리말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 또 지금부터라도 우리말을 소중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일 한글날은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하루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서 요즘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죠? 네, 지평선이 보인다는 곡창지대, 전북 김제에서도 색다른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현지 농작물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면서 의미 있는 상징물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의미도 특별했던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드넓은 평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전북 김제.
황금빛 들녘에 무르익은 벼들은 추수를 앞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뚝이 있었다는 김제 벽골제는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김제 지평선 축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치르지 못했던 축제를 드디어 3년 만에 치르게 되어 이렇게 축제장에서 모든 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기쁩니다. 대표적 농경축제답게 우리의 농경 문화를 알리는 여러 전시, 농악, 그리고 농촌에서 행해지던 전통 놀이들까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어 특히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그중 남녀노소 모두가 앞다퉈 날리던 각양각색의 연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빼곡하게 수놓았고 그 희망의 연날리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지평선 축제가 한창인 김제 벽골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 가을의 정취를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각종 공연과 불꽃놀이로 북적북적하던 축제의 현장. 바람같이 사라지는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올 때마다 어쩜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서 제대로 꾸며놓으셨을까. 정말 부러워요, 진짜. 그 한켠에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팀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였는데요. 각기 다른 모양이 그려진 테이블 180개가 가지런히 놓여졌고 한반도기를 받아든 시민 800여 명이 줄지어 입장해 각각의 테이블 주변에 배치됩니다. 김제에서 만든 쌀을 가지고 강정을 만들어서 통일을 기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페스티벌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꿈, 평화 통일 기원! 하얗고 파랗고 빨갛고 다양한 색깔의 쌀 절편들이 테이블 위에 수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왔는데 재밌어서 엄마 아빠랑 왔어요. 지자체 축제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제일 할 거리나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축제에 비해. 역시 중간중간 먹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They offer activities on the weekends and during the week, and this was one of them, so we could just apply and come here. I think it's amazing. 텐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쌀 절편으로 각기 공들여 맞춰진 테이블들. 한 곳으로 합쳐지니 비둘기가 날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에 통일 한반도 형상이 완성됐는데요. 벽골제 한복판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참가자들의 노래와 함께 하늘을 향해 활짝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쓰인 쌀 절편은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인근 복지시설에도 제공됐는데요. 먹고 싶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축제가 여러 군데 열리는데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오게 됐어요. 우연하게. 이렇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농작물은 김제 평야에서 대규모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북한에 직접 제공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판매 수익금으로 탈북민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축제장 인근에 있던 그 평화의 쌀 경작지에서도 무르익은 벼들이 황금빛을 자랑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쌀과 함께 고구마 경작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평화의 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역시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평화의 고구마. 네, 처음 들어봤는데 맛있어요. 한반도 최대의 농경도시에선 그렇게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통일의 알곡이 수확되고 있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도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허름하고 지저분하다? 뭐뭐하다. 개싸그하다? 어렵네요. 싸게 자라다? 몹시 허름하고 지저분하다는 뜻의 북한말로 개잘싸하다가 있습니다. 구어체에서 두루 쓰이는 말로 건물을 개잘싸하게 짓다, 일을 개잘싸하게 하다와 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개잘싸하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잘싸하다? 전혀 모르겠죠. 일단 너무 거친 느낌이고요, 일단.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낮 동안 데워진 지표면이 밤에 차가워지면서 이슬이 생긴다고 하죠.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호흡기 질환 특히 조심하시고요. 활기찬 가을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